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9월 8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시장 24포인트 하락한 3160포인트고요. 거래량은 8억 5,900만 주 거래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겠습니다. 개인이 4,2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2,200 매도, 기관이 1,800 매도했어요. 기관 오늘 다 팔았는데 특히 연기금 1,000 매도했습니다. 아침 초반에 외국인 살짝 매수이 보이다가 매도로 돌변했고요. 장중 내내 매도이 보였습니다. 기관은 오르락내락 했으나 막판에 좀 매도 우위로 보여졌네요. 연기금이 막판에 매도를 많이 한 걸로 판단됩니다. 오늘 업종지수 등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 오늘 1%입니까? 1.3포인트 상승, 철강이 0.7포인트 상승 7%, 통신, 강보합, 전기전자, 강보합, 삼성전자 소폭 상승했나 봅니다. 운송장비 강보합, 그리고요 의료정밀하고 의약품, 전기가스, 한전이겠죠. 건설업이 오늘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은행도 오늘 크게 빠졌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보합이죠. 뭐가 눈에 띄나요? 기아차 운수장비인가요? 운송장비 플러스, LG전자 마이너스, 그리고 KB금융 1,100원 소폭 상승했군요. SK텔레콤 1,000원 상승했고요. 신한제주 플러스, 은행주가 괜찮은데 전체는 밀렸으나 신한제주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이 있나요? 하나금융지주도 플러스고요. S-오일 플러스고요. 눈에 띄는 종목들이 딱히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LG노텍 1.3% 3,000원인데요. 오늘 아까 제 유튜브를 보니까 샤프? 일본의 샤프는 적자를 크게 봤는데 베트남에서 LG이노텍은 수익이 크게 났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반영됐습니까? 저도 심심할 때마다 유튜브를 이렇게 봐요. 딱히 찾아가는 건 없고요. 이게 글 초기 화면이라고 그러나요? 유튜브 딱 보면 나타나는 화면들이 있죠.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 한번 쭉 봐요. 오늘도 동네 커피숍 갔었는데요. 음악 주로 듣죠. 음악. 거래량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은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노래들일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주로 많이 듣던 대학 가요제 노래죠. 연일 대학 가요제 한 곡씩은 다 듣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EID가 거래량이 제일 많은데 3,900만 주. 오늘 거래량도 가수연 없고요. 아까 7억 9천만이니까 8억 주인가요? 오늘 순수 거래량 증가로 보여집니다. 개인들이 사다 보니 오늘도 저가주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고요. 카카오가 오늘 10% 밀리나요? 이제 10% 15,500원 밀렸습니다. 눈에 띄네요. 잘 모르겠어요. 이 종목들은. 동국제강, 철강주 플러스였는데 동국제강이 플러스 보여줬고요. 부산주공도 플러스, 이구산업 플러스, 이수화학 플러스가 나왔군요.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가 1,500원 상승했고요. 코오롱 글로벌 크게 상승했군요. KB금융 1,100원 상승했고요. 이제 뭘 봐야 될까요? 쭉 봤고 투자자별까지 봤고 업종지수도 봤고 해외 차트 봐야 되겠죠? 나스닥 다우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제 다우가 좀 하락폭이 좀 컸죠? 이 정도 아니겠나요? 이렇게 한번 크게 나타나는 모습 보여줬는데 어제는 이렇게 뭉쳤다가 50, 20까지 뭉쳤다가 쭉 빠지니까 조금 불안하긴 해요. 신고점 내지 못하고 좀 불안하긴 한데
뭐 특별한 일 없는 한 61선 정도에서 멈추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나스닥까지 보고 나서 설명하죠. 나스닥은 어제 신고점 냈고요. 뭐 거래량 괜찮아 보이고요. S&P 다우지수는 크게 빠졌으나 뭐 S&P는 뭐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0.34% 15포인트 일단 하락한 걸로 보입니다. 그냥 약보합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크게 상승했습니다. 0.89%. 오늘 아시아에서 일본만 상승했어요. 어제 작은 몸통 보였길래 오늘 끝난 거 아니겠나, 하락하지 않겠나 라고 봤는데 이 갭발승 해놓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 신고점 보일 것 같지 않나요? 일본은 잘 가죠. 올 2월 달에 신고점 37,700인데요. 어젯밤에 31,180까지 왔다 갔네요. 괜찮아 보입니다, 일본. 네. 얘네들 왜 올라가나요? 스가 바뀐 게 그렇게 좋은가요? 우리는 슬픈데, 아베하고 스가가 바뀐 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되게 슬픈데, 일본은 되게 좋아하는가 봅니다. 네. 다음에는 아베가 뭐 이제 건강 회복됐으면 다시 아베가 총리했으면 하는데, 일본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주봉 차트가 지금 3주 연속 빨간불이네요. 아주 괜찮지. 이 정도면 얘네들은 7일째 지금 상승이죠. 지난주부터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거래량까지 증가해주고 있어요. 홍콩 항생 오늘 소폭 약보합이죠. 이 정도면 0.12%면 약보합이고요. 중국 오늘 0.04 1포인트 그냥 보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만 0.9% 대만이 우리 한국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1인당 GDP를 봤더니 한국이 지금 20몇 번째인데 3만 한 5천 불까지 올라왔더라고요. 한국이. 대만이 한 3만 2천 불 정도. 대만 1인당 GDP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대만도 좋고 한국 증시도 뭐 큰 무리 없을 걸로 판단돼요. 일본이 올라가는데 왜 그런가 좀 아쉬운 면도 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지사항인데요. 일본이 265포인트 상승했어요. 한국은 크게 빠졌는데 아쉽고 지금 예탁금은 아직까지 69조 원, 뭐 70조 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죠. 신용잔고는 뭐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시장을 밝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잔고가 25조 원 있습니다. 미수 뭐 소폭 있고요. 이 정도. 금리도 올라가나요? 환율도 소폭 상승했죠? 환율이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오늘 팔다 보니 환율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얘가 가려가지고 안 보이네요. 이게 옆에가 환율인데 환율이 소폭 상승한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그제 팔면서 아마도 좀 환율이 좀 올라간 걸로 판단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코로나 봤더니 2,000명이에요. 한 1,500명 예상했는데 2,000명 됐길래 오늘도 마음을 좀 일찌감치 비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팔겠구나. 좀 팔더라고요. 네, 많이 팔았어요. 코로나가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화요일날, 목요일날이 코로나가 제일 많거든요. 내일까지도 2,000명 되면 내일도 외국인들이 판다고 봐야 되겠죠. 더 안 팔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21선 지지받고 있는데 내일은 좀 코로나 줄어들면서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 긴 장대 양선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6개가 지금 매미처럼 붙어 있는데 내일 요 양선의 저점이 3,130포인트예요. 오늘 3,160이고요. 그래서 요걸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긴 장대 양선 안에 이 안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사를 또 보니 뭐 백신 부작용 뭐 800 백신 맞고 800명 죽었다는 둥 뭐
글쎄, 그래서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지 뭔지 그 기자들의 뜻은 뭐 팩트를 전했다니까 백신 때문에 죽었는지 그 팩트인지 그게 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백신을 맞지 맞자는 건지. 근데 생각해 보면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백신이 개발된 거 아니겠어요? 임상 실험도 없었잖아요. 그 정도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한국이 처음에 이제 백신 막 나오고 전 세계에서 백신 맞을 때 상당히 신중했었잖아요. 그 코로나에 대한 부작용 대비해가지고 초반에 신중하게 전 세계 추이를 지켜보는데 한쪽에서는 왜 우리는 백신 안 맞니? 또 한쪽에서는 그랬지 않았겠어요? 최근에 또 어떤 또 생태탕 하나는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완장차더니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백신 대사까지 운운하던 그리고 또 사라졌어요. 치고 빠지는 건지. 백신 운운하는 쪽도 있고 백신 맞고 부작용도 있다 그러고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맞지 말자는 건지 맞자는 건지. 지금 1차가 50 몇 %잖아요. 근데 백신 안 맞을 수 없잖아요. 좀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 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 햇소리하는 놈 백신 대사 오늘하던 그 생태탕 어디로 또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을 텐데 1년짜리 완장인데 지금도 뭐 느덧 뭐 재개발 재건축만 관심 있는지는 모르겠죠. 본전 생각나겠죠. 그래서 코로나가 그냥 더 이상 백신 열심히 맞고요. 제 주위 친구들 중에서도 백신 왜 맞냐고 전화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강남에 살죠. 어떤 특정교회 다니고 있고 대형 특정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네. 우리 모임 때 나오지 마라 그러죠. 백신 안 맞은 애들은 모임 때 나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안 되죠. 걔네들은. 또 오늘 기사를 보니 주가 빠지면서 외국인들 계속 팔고 파는 거 보면서 주가 빠지는 거 보면서 또 뉴스를 보니 선택적 까마귀라는 어떤 기사도 본 적이 있어요. 암기력 좋아가지고 그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검사까지 한 거 아닌가요? 똑똑하니까 또 국회의원도 뽑아준 거 아닌가요? 어느 지역군지 내가 확인 안 했어요. 근데 작년 거를 기억 못한다는 그런 애들을 이렇게 국가 세금으로 이렇게 먹여 살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작년도 일을 기억 못하는 애들이 무슨 국회의원을 하고 무슨 고시 패스라고 요즘 고시도 찍기로 하나요? 사지선답니까? 뭐 채점에 문제가 있는 건지 시험 문제 문제는 그 1년 전도 기억 못하는 애들을 다들 보니까 뭐 특징들이 처가 쪽은 다 좋더군요. 처가 쪽이 빵빵하더군요. 자기네 집안은 모르겠는데 다 처가 쪽은 빵빵한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할까요? 또 보니까 결국 그 88% 재난지원금 저는 해당됩니다. 다행히. 네, 기뻐해 주십시오. 다행히. 저는 12%에 이렇게 상류층이 아닙니다. 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해당되지 않는 분들께서 많이 지금 뭔가 반박 의견서를 내는 것 같아요. 지방 살면서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못 받는 모양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종합소득세도 못 내는데 집값이 저렴해가지고 종합소득세도 못 내는데 집 없어가지고 전세 살고 있는데 맞벌이 하다 보니 뭐 종합건강? 뭐라 그게 뭐 건강보험료인가요? 그거 많이 좀 내다 보니 못 받는 사람들 성질 나겠죠. 강남에 그 집값 비싼 사람들 우선 위주로 빼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12%를? 강남에 50억짜리 빼고 40억짜리 빼고 30억짜리 빼고 20억짜리 빼고 했으면 충분히 12% 나왔을 것 같은데 뭘 기준으로 했는지 그리고 다 주면 되지. 그거 고르면서 한 달 동안 시간 끌고 항의자나 그 받으면서도 시간 끌고 이건 엑스맨들도 아니고 왜 국민들을 선별을 하는지 세금 많이 낸 사람 우선적으로 줘야지. 아 꼴통들 자꾸 이렇게 국민들을 선별시키면서 차별화시키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면서
세금 내고 싶겠습니까? 25만 원 가지고. 오늘 본 기사들이 한 그 정도? 세 가지. 네. 다 좋은데 좀 백신 가지고 좀 시비 걸지 말고 좀 코로나 좀 빨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임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네요. 또 추석 끝나고 나면 또 한 번 또 제4차 유행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2,000명도 심각한데 이제 4,000명 단위로 늘어날까요? 좋아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코로나 계속 증가하니까. 네. 주가 빠지니까 좀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오늘도 이걸 좀 개별 종목 봐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좀 그러네요. 봐야 되나요? 그 현대 엘리베이터는 어저께 제가 마지막에 봤던 종목인데 딱 나오는군요. 오늘 빠졌습니다. 1% 빠졌습니다. 머무르겠죠? 현대차 얘는 오른 거예요? 빠진 거예요? 빠지다가 오른 겁니까? 아침에 마이너스로 출발했다가 21,400, 21만 4천 뭡니까? 21만 원에 시작했다가 21만 3천 원으로 올랐군요. 어쨌건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조금 수렁텅해서 그제 줬군요. 21선을 살짝만 해주고 거래량도 소폭 증가해주고. 글쎄요,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았는데 누가 샀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관이 샀겠죠? 현대차 사면서 다른 것도 많이 팔았겠죠? 네, 직점 저점 깨지 않겠죠? 20만원 깨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제는 저녁 먹고 하느라고 좀 늦었고요. 오늘은 저녁 안 먹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처럼 저녁 먹고 하다 보면은 좀 늦을 것 같아서 저녁 안 먹고 하고 있습니다. 얘는 멈춘 줄 알았더니 요 두 개 보고 멈춘 줄 알았더니 어제 오늘 더 밀려버리군요. NC소프트 요새 야구 못하나요? NC구단? 그래서 뭐 야구를 안 봤더니 저기 한 4, 5등까지는 본 것 같은데 그 올림픽 이후로는 야구 끊었어요. 예. 뭐 국내 야구 봐서 뭐 하겠어요? 일본한테 지지 뭐 6개 팀 중에서 4등하고 왔는데 야구 끊어야죠. 그 정도면. SK 하이닉스 나빠 보이지 않는군요. 이 정도면 바닥 다지기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대로 거래량 유지가 되고 있고 1.44포인트 오늘 같은 날 반도체도 좋아지나요? 삼성전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까 소폭 상승했었죠? 네, 소폭 상승 됐습니다. 다시 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 나오는 모양이죠? 그런데 여기 가격 플러스 요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 좀 연말에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78,000원 82,000원 이 물량 압박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여요. 요 가격대지 요 가격에서 요 사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있잖아요. 요 사이에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때 매수했던 사람들이 지금 놀래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많이 놀랬겠죠.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그 8만원 전후에서 매수했는데 7만 3천원까지 빠졌을 때 이 8만원 전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대부분 초보자들일 거 아니에요. 지금 놀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아마 번전 오게 되면 요 가격대 오게 되면 아마 팔자 많이 나올지 몰라요. 이 가격대 밀집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가격대 오게 되면 많은 물량이 있을 걸로 판단돼요. 네. 뭐 외국인과 기관들의 전폭적인 매수 뭐 대량 거래량 터지지 않는다면 저 가격대 돌파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도체 가격 내년에 괜찮아 그러면 또 들을 수도 있겠죠. 배당 투자해야죠. 안 되면. LG 디스플레이 얘는 큰일이네. 하나솔루션은 좀 돌아서는 것 같던데
솔루션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요 네크라인을 돌파하지 않았나요? 살짝? 이따 보면 되겠으나 여기서 되돌림 주고 밀리는 모양새 같기도 해요. 좋지는 않죠. 더 밀리지면 안 되죠. 요 가격에서 더 밀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요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됐으면 요 되돌림 주고 밀려버린 모양새라면 위험하죠. 네크라인 위험하죠. 종목 뭐 같이 투자한다면 좋겠으나 어쨌거나 가치 투자는 가치 투자지만 바로 코앞에서 이와 같이 주가가 흔들리는데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직접 저점만큼은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재차 밀려버리면 위험하죠. 네. 또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뭐 큰 의미는 없으나 네. LG화학과 뭐 SK이노베이션 같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어차피 좋아질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전기차, 뭐 수소차, 잘은 모르겠으나 뭐 거기 뭐 배터리입니까? 거기 관련 종목들 아닌가요? 앞으로 유망한 종목들로 일단 판단되거든요.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로 판단됩니다. 이 정도면 여기서 안 빠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출렁출렁 해야 되겠죠? 저도 이런 패턴은 처음 봐요. 못 보던 패턴들입니다, 이게. 요런 게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이게 머리고요.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거량 팍 줄어들죠. 왼쪽 어깨 때 거량 많고 머리 때 거량이 좀 줄어들고 오른쪽 어깨 때는 거의 거량 소멸해 버리잖아요. 헤드앤드 숄더요.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네크라인 이렇게 보는 거죠. 네크라인 이렇게 네크라인 딱 보고 여기 요 높이만큼 이만큼 하락할 거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크라인에서도 머리만큼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할 거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최소 예상 목표치 하락이거든요. 이 정도 빠졌으면 과거는 이런 식으로 얼마까지 빠질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뭐 못 보던 패턴들이죠. 과거 패턴들이라면 이런 걸 우리가 하락했다가 올라가면 이런 거 우리가 플랫폼 쉬어가는 거. 근데 쉬어가는 게 2, 3주 정도거든요. 이 정도 쉬어가면 맞는데 이 정도. 이거는 뭐 쉬어가는 게 석 달 아닙니까? 이 정도 쉬었다가 한번 재차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들이에요. 올라갔다가 한번 쉬었다가 손님 받고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손님 받는다는 얘기는 손님 내릴 사람 내리고 탈 사람 타고 첫 번째 상승 때 한번 되돌림 주죠. 그렇죠? 이때 이제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사고 손바뀜 되는 거죠. 초보자들은 이때 사가지고 이때 반등하니까 왼때 그냥 팔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때 사는 것이죠. 손 바뀌는 거죠. 정거장에서 내릴 사람 내리고 탈 사람 타고 그리고 이제 재차 상승해서 이것도 하나 손바뀜이거든요. 내릴 사람 내리고 탈 사람 타고 그래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거는 뭐 보도 못한 패턴들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건 처음 봐요. 이때는 올라갈 줄 알았죠. 당연히 조금 플랫폼이 좀 길어지는구나 올라가지 않겠니 그랬는데 이때 이제 숙인 거죠. 페인팅 주고 밀려버렸던 거죠. 근데 뭐 어쨌거나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안 빠지면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그 LG 디스플레이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네. 근데 조금 낙폭이 크네요. SK이노베이션이죠.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어제 좀 짧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편안하게 할게요. 또 여기 들렸다가 또 다른 방 갔다가 또 할 사람 계실 분 모르겠는데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시장은요. 우리 증권사 직원들한테도 항상 제가 옛날에 꼰대는 아니지만 뭐 선배들한테 후배들한테 했던 얘기가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부하라는 얘기만 했거든요. 시장이 좋을 때는 투자하느라고 정신 없잖아요. 뭐 고객도 만나야 되고 정보도 얻어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고 바쁜데 언제 공부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할 때 안 좋을 때 공부하란 말을만 하거든요. 공부하세요. 네.
이것도 그냥 이렇게 봐야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뭐 14만원서부터 해가지고 17만원인가요? 왔다 갔다 3만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는 모양 같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겨보는 것도 참 바닥도 아니라 상투에서 이렇게 겨보는 것도 참 대단하다 보여집니다. 요거는 긴 장대 양선에서요. 지금 매미 3마리가 지금 붙어 있네요. 최소한 3개 가지고는 안 되겠죠? 요번 주 다음 주까지도 매미를 붙여놓지 않나 싶어집니다. 그리고 올라가겠죠? 내려가는 게 아니죠. 올라갔다가 쉬는 모습, 쉬었다가 몇 개 매미 붙여놓고 올라가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올라가려고 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워낙 좋은 회사 아니겠어요? LG전자.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죠. 예전 같으면 뭐 LG전자 그렇지만 요즘은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LG전자 모르는 사람이 어디겠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삼성, LG는 다 알죠. KB금융 나가면 대역자 아니겠어요? 삼성, LG, 코리아 알아듣잖아요. 근데 LG전자는 잘해요. LG그룹 무지하게 잘하고 있어요. 문제는 삼성이죠. 자네들은 정치짓을 하니까 그렇죠. 정치짓을. 네. 기업체 언론이 꼬박 죽고 광고를 때려주니까 광고 주니까 삼성만 정신 차리면 돼요. 우리나라 기업체들은. LG는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런 이상한 짓 안 하잖아요. 괜찮네요. KB금융. 네. 더 이상 안 빠져주기를. 추석 때까지는 내려오겠죠? 다음 주는 이 정도까지 오면 다음 주에서 추석 전후에서 이 정도. 네. LG는 사람들도 인품이 좋아요. 기아입니다. 얘는 웬일인가요? 현대차도 아까 좀 떴나요? 아침에 약했다가 플러스가 났죠? 자동차가 좀씩 꿈틀꿈틀 거립니까? 모비스가 좋았는데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더 똘똘해요. 누차 말하지만 원래 기아차가 더 똘똘했었어요. 네. 지금도 똘똘한 것 같아요. 기아는 전문 경영인이 운영했었어요. 부도나기 전까지. 회사가 못나서 부도난 게 아니라 부도를 냈다고 봐야 되겠죠? YS 정부에서. 누가 봐도 부도를 냈다고 봐야 되겠죠? 학생들한테는 열심히 설명해 주는데 온라인 사원을 할 수가 없네요. 괜찮습니다. 기아차 했고요. 삼성전자. 뭐 현대차, 기아차, 뭐 LG전자니 등등 기다려야죠. 어떻게 되겠어요? 네, 기다려야죠. 추석 이후를 우리가 기다려 봐야죠. 이제 요번 주 벌써 반 지났잖아요. 내일 모레 버텨주고 다음 주만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25만 원 신청합니다. 제가 생년월일 뒤에 영자가 있기 때문에 뭐 25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신청하고요.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돈을 쓸 수 있겠죠? 당장 토요일부터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토요일이라. 근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제가 25만 원 뭐 쓸 겁니다. 빨리 써버려야죠. 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빨리 쓰겠습니다. HMM 이게 뭐였죠? 현대상선인가요? 참 안 빠지려고 참 잘 버티네요. 대단합니다.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고 버티는 게 참 희한한 종목이에요. 주보 한번 볼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빠져도 벌써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지는 게 참 대단합니다.
이런 종목 한번 살아생전에 이런 종목 한번 사보는 게 꿈인데 증권업계 한 20여 년 있고 지금까지도 이런 종목 한번 제가 사본 적이 없습니다. 저 주식 못해요. 예전에 제가 주식 열심히 했을 때가 옛날 얘기니까요. 옛날 얘기 좀 할게요. 90년대 94년도인가? 93년도 같습니다. 92년도 93년도 까마득한 옛날이죠. 물론 그때도 주식시장이 열렸어요. 그때 YS가 외국인들한테 처음 시장을 개방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들어와가지고 저포주, 태강산업부터 해서 BYC 열심히 샀거든요. 3만원짜리 15만원까지. 그때 열심히 뜨니까 또 걔네들이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포항제철, 한국전력을 열심히 사더라고요. 포철은 우리가 한 2, 3만원대 사는 게 있고 한전은 만원, 2만원대 좀 사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포철이 한 5만원 가더라고요. 웬 떡이냐고 팔았죠. 한 더블 되니까. 그때 펀드 운영할 때입니다. 5만원 갈 때 열심히 팔았는데 한전도 그때 만원, 2만원 갈 때 한 3만원 더블 됐을 때 한전 더블, 포철 더블 됐을 때 5만원, 3만원 다 팔았어요. 대부분 다 정리했죠. 그때는 그때 포철이 한 8만원까지, 한 7만원, 8만원까지 갔었나요? 포철 한전유가 뜨기 시작하면요. 다른 종목 아무리 방방 떠도 그 시장 점유율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흰머리 나기 시작하면서 머리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좀 심했죠. 그때 또 전선화가 막 되면서부터요. 2, 3년도부터 우리 한국의 전선화가 막 그때 도입이 되면서 모든 매매 실적들이 이제 전선화 매일매일 시장 끝나면 실적이 탁탁 나왔어요. 그럼 제 그 운영 실적이 나오더라고요. 성적표가 매일매일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받았죠. 그때부터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빠졌다니까요. 30대 초반에. 지금은 염색하고 있어요. 염색. 그래서 모자 쓰고 다녀요. 하나솔루션 이렇게 되면 참 좋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주면. 저기 LG 디스플레이 이거 좀 본 좀 받고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건 뭐 당연히 이거는 죽는 줄 알았죠. 여기서 죽는 줄 알았는데 이 치고 올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NC소프트는 여기서 폭락한 거고. 그래서 어느 쪽이 될지 참 모르겠어요. 저 LG 디스플레이가 이런 모양이 나타날지 NC소프트에 뒤로 따라갈지. 과거에는 이렇게 되면 폭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패턴들이 또 하나 생겨버리니까 복골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괜찮아요. 오늘 하나솔루션을 좀 수렁에서 건진 거예요. 네크라인도 돌아섰죠. 대량거래량 수반되면서 게다가 61선까지 지금 돌아섰잖아요. 괜찮은 거죠. 이거는 당분간 큰 걱정은 없겠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이때 대량 매수한 거 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받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인가요? 얘는 코로나가 길어지니 여름 되면 좋아질 걸로. 뭐야 이거. 와, 또 하나 여기서 바닥 다지고 올라갈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 더 발생했네요. 이거 원이 차겠는데요. 원이 찰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호전될 걸로 상상했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건 기관이나 외국인이라고 봐야죠.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봐야죠. 이거는 이 장대 양선이면 대량 거래량에다가 그렇죠? 여기까지 온다고 봐야 되겠죠. 잔인하네요. 올라갔던 거 다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려 봤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또 추석도 못 가게 하면 또 뭐라 하고 설 때 못 가게 하면 또 뭐라고 하고 이번에는 그도 뭐 8명까지 풀어준다고 하는데 8명이면 직계가족밖에 못 모이는 거거든요.
짙게 가죠. 저도 뭐 형님네 집 못 가죠. 형님네 집 가족이 있죠. 또 형님네 집 저렇지만 이제 조카죠. 조카도 또 가족이 있죠. 그거 모이면 8명이죠. 그 형님네 집도 못 가요. 네. 요즘 말은 차례도 못 지내죠. 요즘에는 코로나가 빨리 해야 돼. 그리고 보니까 또 뉴스에 그 자영업자들이 뭐 자동차 몰고 다닌다 그러나요? 뭐 항의, 그건 저기 그 생태탕 완장맨한테 가야죠. 당신네들 살려주겠다고 규제 다 풀어줬으니까 당신들 살리겠다고 규제 풀다가 다 같이 죽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 동네들한테는 아마 잘했다고 지금 샴페인 터뜨릴지 몰라요. 제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빨리 잡혀야죠. 저 백신 가지고 저 운운하는 애들 뭐 가서 뭐라 해야죠. 그거 어쩌겠어요. 그럼 자영업체 또 제도 완전히 풀어줬다가는 더 많아질 텐데 어렵더라도 참아야죠. 지금 어려운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잖아요. 어쩌겠어요. 현대건설 이 정도면 현대건설 훌륭하다고 봐야죠. GS건설도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네. 일단 줄일 수 있으면 일단 줄이고 봐야 되겠죠? 다 줄이지 마시고요. 아무리 줄여도 절반은 남겨놔야겠죠. 삼성중공업 또 쳐다는 보자고요. 두 종목. 현대제철 오늘 철강주 플러스였었죠. 포스코만 뜬 줄 알았더니 현대제철 얘는 왜 뜨나요? 53,900원 네크라인에 딱 걸렸거든요. 올라가주면 고맙죠. 네, 올라가주면 고맙죠. 6만원까지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아꼈던 종목이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동인천 갔다고 그랬었죠. 동인천역 그 현대제철 보이더라고요. 옛날 인천제철, 현대제철, INI가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갔을 때 현대제철은 완전히 진짜 지저분한데 그냥 한복판에 공장이 있었는데 동인천 주변이 그렇게 깨끗해질 줄 몰랐어요. 진짜 오래간만에 봤는데 깨끗해졌더라고요. 재개발 다 된 것 같고 아파트 다 들어서고 거리가 너무너무 깨끗해졌어요. 네. 그냥 예전에 현대제철 가보면 그냥 공장지대였죠. 지저분하고. 근데 지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또 올라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폭 마이너스인가요? 괜찮아요. 이 정도 여기서부터 90만원부터 하락했으니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내려오는 데만큼 시간이 이만큼 필요했었죠. 뭐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만큼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져요. 이만큼 시간이 걸렸잖아요. 이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근데 여기서 1차는 여기서 걸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마 빠진 것만큼은 아마 회복이 될 겁니다. 외부적인 악재는요. 만회가 돼요. 외부적인 악재는. 그냥 운동하다가 타박상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LG화학이 무슨 자동차라고 그랬죠? GM? 리콜? 그게 전부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매출액의 극히 일부분일 거 아니에요. 삼성 SDI 괜찮죠?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죠? 얘는 충분히 지 역할도 한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이 또 잘 가다가 밀리나요? 61선 정도에서 멈추겠죠? 오늘 거래량도 괜찮죠? 이 정도면 바닥 이 정도 왔다가 다시 반등할 걸로 봐야 되겠죠. 여기서 더 빠지면 위험하죠. 26만원까지는 오지 않겠죠?
61선 요 지지선에서 받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추이를 봤으면 좋겠네요. 네. 현대 모비스 오늘 자동차는 플러스인데 얘는 수폭 마이너스군요. 괜찮아 보입니다. 얘도 이렇게까지 빨리 회복될 줄 몰랐는데요. 회복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요 27만원을 바닥으로 해서 좀 버텼으면 좋겠어요. 추석 전까지. 또 추석 임박해서 그 다음 주 목금 이틀 정도는 또 기관에서 말 듣는 기관이 없을 텐데, 예전 같으면 독재 정권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깡패 정권이라고 그러나 추석 전에는 기관 동원해서 많이 바쳤거든요. 여기서 기관이란 건 주로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그런, 예, 연기금이겠죠. 많이 바쳤어요. 왜냐하면 추석 전에 주가를 올려놔야 주가 투자자들이 고향 가가지고 자랑하거든요. 요새 나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어. 그럼 그래? 나도 추석 끝나고 나서부터 투자해야 되나? 또 투자에 또 고민하던 친구들이 돈 벌었다는 친구 말 듣고 나서 또 투자를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고향집 가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추석 이틀 전 정도는, 다음 주 목요일 날 금요일 정도는 주가를 받쳐주는 게, 최소한 큰 폭 하락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내일 모레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아닌가 싶어집니다.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추석 끝나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돈이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 심리적인 선이거든요. 9월달, 7월달에 미리 좀 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는 88% 한답시면 시간을 한 달간을 끌어버리네. 아, 정말 꼴통들 정말. 왜 국민들을 자꾸 차별화시키고 편을 가리게 만들고, 세금 열심히 내는 사람들을 왜 실망시키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을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산수로 기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값으로? 강남에 비싼 집 사는 사람들이 상류층이 아니겠어요? 능력 안 되고 팔고 나가면 되고, 강남 집 팔고 외곽으로 나면 두 채, 세 채 살 거 아니에요. 뭘 고민하죠? 삼성물산. 거기는 다 지네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건 예외겠죠. 삼성물산.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삼성물산. 얘는 삼성 SDI는 좋았고, 삼성물산은 안 좋았고, 뭔가 삼성그룹 내 특별한 악재와 호재가 없는데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거는 외부적인 어떤 재료보다는 삼성 내부적인 재료로 보는 게 옳을 거예요. 얘는 삼성그룹 내에 어떤 연결고리에 불이익 당했을 거고, 삼성 SDI는 삼성 내 연결고리 끊으면서 뭔가 플러스였을 거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을 제가 참 좋다고 봤었으니 저도 좀 안타깝네요. SK 잘 버티고 있죠? 깨지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네. 그나마 뭐 중간 정도 보여집니다. 하여간 대한민국은 삼성만 정신 차리면 돼요. 대한항공, 뭐 괜찮다고 보여져요. 뭐 오늘 뭐 위에 꼬리 올라가다가 좀 물량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21선 위에 있고, 모양 자체는 뭐 둥그렇게 뭐 만들고는 있으나 큰 건 아닌 것 같고, 상승에 따른 조정으로 봐야 되겠죠. 좀 쉬었다가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져요. 누차 말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수출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이 힘들어서 그러죠. 관광 관련 업체들 지금 거래소 시장에 있는 종목 1000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1000개 다 잘 나가고 있어요. 수출 관련 업종들 다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 빠지는데 뭐 환율이 올라서 주가 빠진다 그러죠. 환율 올라가면 수출 관련 기업체들 엄청 좋아합니다. 네, 환착이 생겨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더 좋습니다. 환율 올라가는 게. 항상 똑같은 이유에 대해서 호재 악재가 겹치거든요. 하나솔루션 했고, 카카오 아까 많이 빠졌던 것 같은데, 카카오가 이제 빠이빠이 해야죠. 빠이빠이. 요거를 깨버렸군요. 네, 빠이빠이. 잘 버텼네요. 한 번에 그냥 빠이빠이 시켜버립니다. 물론 좀 반등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반등 나오면 팔아야죠. 이거는 뭐 대량 거래, 이거는 뭐 연말 안으로 근접하기 힘든 거 아닐까 싶어요. 오늘이 9월이죠. 10월, 11월 연말 안으로도 이거는 만약에 힘들지 않을까요? 이때 긴 장대 양선 나오고 거래량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 힘들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요건 힘들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 역시 또 힘들어 봐야죠. 요거 이건 전 요걸로 보이죠. 요걸로 14만 원. 네. 다 봤네요. 이제 3인방 봐야죠. 통신 3인방. 아까 소폭 플러스 했나요? 얘가 0.33% 오르면서 소폭 상승인가요? 이 안에 지금 걸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요 대량 매수 요거 안에 요 안에 뭉치 있을 걸로 보여지죠? 요거 30만원, 대략 30만원, 29만 8천원. 이게 지선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요거 장대 양선 여기 요 정도가 한 30만원, 29만 8천원. 이게 아마 지선 역할 아닌가 싶어져요. 이 21선. 네. 당분간 요 안에 머물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 내려가면서 위에 긴 꼬리 있잖아요. 여기 단기 바닥 신호예요. 단기 바닥. 여러 번 보여드렸죠? 저걸 반전형 해머라고 불러요. 보합이네요. KT. 네,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넘버 3. 얘는 오히려 플러스 올라가려고 하는 건가요? 나쁘진 않죠? 요 저항선을 이 정도면 상향 돌파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쨌거나 21선 위에 있을 때는 아직은 뭐 안심 편안하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 현대건설 지금 뭐 괜찮고요. 통신주도 이 정도면 뭐 고점에서 잘 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통신주 건설주는 큰 걱정 없고 지금 철강주입니까? 저기 현대제철 올라가는 거 봐서는 뭐 나빠 보이지 않은 그런 신호 같습니다. 아까 현대 엘리베이터 처음 때 나왔는데 그냥 소폭 밀렸죠? 그냥 이건 옆으로 횡보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횡보. 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옆으로 계속 횡보. LG노텍 베트남에서 실적이 좋았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긴 장대 양선의 이 꼬리. 아, 꼬리가 직전 고점이군요, 이게. 네, 요 직전 고점이 꼬리군요, 이게. 요 직전 고점에서 물량 한번 받은 것 같습니다. 당분간 여기도 24만 원을 고점을 해가지고 네, 끔지락끔지락 거릴 것 같으네요.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뭐 재료 뭐 베트남에서 돈 많이 벌었다는 뭐 이야기 나온 것 같습니다. 한 종목 정도 더 볼까요? 뭘 봤으면 좋을까요? 그 현대 중공업 지주 한번 볼까요? 뭐 어제도 봤는데 뭐 큰 특징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안에 계속 있겠죠? 그래도 오늘 0.6% 오늘 같은 날 상승해줬네요. 50, 20이 지금 다 밑에 있죠? 이 정도면 61선 도전하고 있는 거죠?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지주는 뭐 언젠가 한번 해줄 것 같아요. 이것도 요 저항선 돌파해주면 7만원 선 정도 넘어서 주면은 제가 보기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네. 한 번은 해줄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지주. 네. 편안하죠? 그래프 보게 되면.
월봉인데 뭐 더 이상 가지 않고 주봉 차트로 보는 게 낫겠네요. 편안하죠. 그렇죠? 조정 끝나면 다시 갈 수도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길죠. 이게 지금 올라가서 급등한 다음에 이렇게까지 긴 깃발령은 본 적이 없는데 어쨌건 깃발령이 연속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깃발령이 형성되려면 수직에 가까운 그걸 깃대라고 봐야 돼. 깃대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항선 7만원 돌파한다면은 이런 깃대 높이만큼 상승한다고 봐야 되겠죠. 57,500원서부터 79,000원이니까요. 대략 한 4만원입니까? 2만원이죠. 그럼 7만원 돌파하면 한 9만원까지 한번 가지 않겠니? 라고 일단은 예측 패턴 분석으로 한번 추정해 보는 겁니다. 나쁜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계속 관심 있게 보세요. 그 삼성중공업하고 두산중공업 관심 있게 보듯이 현대중공업 지주하고 현대미포조선은 계속 관심 있게 보세요. 이 정도면 가격대가 여러분들 매매하기에 좀 무난한 종목들 아닌가요? 액면가 5,000원일 거예요. 삼성전자도 이 가격대인데 삼성전자는 액면가가 100원짜리고요. 현대미포조선도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뭐 최근 봐서는 현대중공업지가 좀 더 빠를 것 같으네요. 모양새 봐서는 두 종목 비교해 보면. 이상 오늘도 50분이 더 지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